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가 끝난 후 관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소송과 박사를 통해서 남편과 상간녀 사이가 완전히 끝난 사이가 확실한 경우에 부부관계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외도가 끝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였지만 상간녀 소송과 박살에 집중하던 그 시절에는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경황은 없었지만 그냥 직진하고 또 직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간녀를 떼어놓고 나니 내 옆에서 쭈구리 눈을 하고 병신같이 붙어있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가 싫고 내가 바람핀 놈이랑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마구마구 솟아나서 더 괴롭습니다. 남편 스스로가 본인이 저지른 외도라는 큰 범죄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거나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거나 부부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으련만 고작 하는 거라고 전에는 생전 안 하던 청소, 쓰레기 버리기 따위이고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는지 그걸 어떻게 치유해줘야 하는지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가 그냥 아주 수시때때로 올라옵니다. 이혼도 생각했다가 아이들 때문에 살아온 세월 때문에 하지 못하고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도 캔디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솔직히 이때는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이혼한다는 건 괜찮은데 다른 제3자가 이혼하라면은 화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화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시점에 계신 아내분들 상담 요청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자주 합니다. 괜찮아졌다가 진정시키면 괜찮아졌다가 또 전화 옵니다. 이혼할 거예요 했다가 살 거예요 했다가 햄머나 골프채로 남편 대갈통을 아작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남편 대갈통을 부셔놓으면 아내분은 깜빡하십니다. 그러지 마시소. 그런다고 분이 풀리면 하라고 하겠지만 분 안 풀립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외도가 끝난 후 부부관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찾아가는 건 아내분 본인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분노 표출을 하지 마세요. 분노 표출의 최강 캔디가 분노 표출을 하지 말라는 건 속으로 아내분들 이 생각하시죠? 캔디니 뭐 남편 뭐 고막 터뜨리고 뭐 옷 찌고 난리 쳐놓고서 왜 우리한테 하지 말라 그래?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표출했잖아요. 표출해도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 상황만 더 악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돌아온 남편은 정말 꼴같지도 않지만 본인도 지금 아프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도 지도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픈 사람한테 분노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혼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적으로 정의하고 아예 돌아앉아 버립니다. 적당한 분노 표출은 괜찮습니다. 안 하면 아내분들은 죽죠.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욕설과 폭언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동안 힘들고 아팠던 아내 자신을 스스로 보살피고 챙겨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상간녀와 남편 떼내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외도 상황이 정리된 아내분들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가 바람피고서 또 가출하거나 이혼 소장 보내는 파렴치한 개자식들 요즘 제법 됩니다. 미쳐도 어느 정도 미쳐야지. 그런데 그렇게 저처럼 당하게 되면은 사실은 매달리게 되거든요. 외도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들 마음 절대 모릅니다. 저처럼 바람난 남편 새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사람의 심정도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이제는 아내분들은 운동도 하시고 보약도 드시고 지친 몸을 챙겨주시고 고생했다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쓰담쓰담 해주셔야 합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힐링도 하셔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지고 약해져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한 건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럴 자격 충분합니다. 돈 많이 쓰셔도 됩니다. 그깟 놈에 돈 아끼고 살았는데 남편 바람 폈잖아요. 바람 펴가지고 그년들한테 돈 더 갖다 줬잖아요. 그쵸?
이 시간은 아내 자신 보살피고, 그래, 캔디야, 너 너무 힘들었지? 너무 잘해왔어. 고생 많이 했다. 정말 너가 대단해. 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보살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편을 바라보고 기대하지 마세요. 어쨌든 남편은 나를 기만하고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그 기간 동안, 외도 기간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던 사람입니다. 모든 기대는 다 거두셔야 합니다. 우선은 완벽한 타인으로 정의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바람핀 놈을 아직까지 사랑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거 같지 않나요? 바람핀 놈 사랑하는 거 내가 정말 바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대하지도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사랑하지도 마세요. 그 다음 네 번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남편에 대한 사랑은 거두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자기 사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 못났던, 키가 작던, 가슴이 작던, 좀 부족하든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해주세요. 나에 대한 사랑을 채운 후에 남은 사랑이 있다면 그때는 남편에게 나눠주셔도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남편에게 기대하고 매달리고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분노하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든 행동을 안 하게 된다고요.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고 온통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들을 점점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행복해지면 남편에 대한 이해심도 생기고 대하는 태도조차도 많이 유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시도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작업이 끝났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행복해지는 일들이 하고 싶어질 겁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하든 춤을 추든 상관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시도해 보세요. 그 시도들을 통해 자존감도 올라가고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남편과 감정적 거리를 두고 대하세요. 찐님이랑 진짜 많이 했던 거죠. 남편을 대할 때 모든 것을 공유하고 특별하고 나를 다 받아준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남편은 어쩌면 본인이 원하는 것만 했기에 바람을 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 했다고 저한테 돌 던지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사랑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비위 맞춰주고 싶은 딴짓 한 거지. 어쨌든 적당한 거리 유지는 부부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남편은 남입니다. 타인을 대하듯 남편을 대하면 남편에게 분노 표출도 하지 않게 되고 남편에게 더 예의 있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진짜 존나 싫은 상사가 있다. 그런데 그 상사한테 죽고 싶어? 나한테 뭐라 했다고 난리칠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참 서글프기도 하네요. 일곱 번째, 외도 이전 남편과의 자주 다투었던 이유들과 둘 사이에 소통하는 방법에 문제는 없었는지 고민을 해보세요. 외도를 하면 안 하던 싸움도 하게 됩니다. 외도 상황 이전에 문제가 없었다면 남편이 나를 맞춰주고 살지는 않았었는지, 남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점이 옵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남편에게 맞춰주고 살았던 경우는 더 이상 남편 위주로 맞춰주고 참지 마시고 대화로 원하는 바를 서로 소통하며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통 자체가 안 되는 남편이라면 상담 등을 통해서 그 남편의 어린 시절부터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본인이 치유하고 치료하는 방법들을 아내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려고 남편을 요리하세요. 남편이 음식도 하는데 요리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제가 제일 못했던 거기도 합니다. 남편 비위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마음을 온전히 주지 않는 상태로 인정해주는 척이라도 하시면서 남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요리저리 요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했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랐다면 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보다 성숙한 부부관계를 위한 서적 및 사례들에 대해 공부를 하세요. 이혼한 부부들의 문제를 찾아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대화 방법,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포함해서 제가 카페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읽었던 서적들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검색해서 참고를 하시고 제가 올린 책들 말고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이버 검색창에 딱
검색을 해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좋은 책들을 찾아서 읽고 공부하고, 이래서 우리 남편과 나는 이런 관계였구나. 그러니까 외도 상황 말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지인분을 금요일날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당시 저한테 이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만 나오면 밝은 햇살이 있으니까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힘내라고. 그 정도로 현명하신 분인데, 배우자하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답일 수도 있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 고집대로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분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거에서 싫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나부터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그걸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은 행복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들 상담하면서 꼭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사실 저는 상담을 많이 해봤잖아요. 아내분들이 이렇게 많이 변하셔야지만 남편한테 정말 대접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진짜 저희가 회복한 경우에는 기존의 부부 관계보다 훨씬 더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부부 관계를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법은 아내분이 변하셨던 경우입니다. 남편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내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한다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였군요. 어제 새벽에 그 현재 모두 외도 상황을 정리하고 부부 관계를 회복 중인 카페 회원분의 진심 어린 좋은 글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부부관계 회복에 관련된 내용이라 공감 가는 글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부관계 회복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과정 동안 겪어야 할 순서를 괴롭다고 외면하거나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거나 그로 인해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밥을 하려면 쌀이 물과 함께 끓고 쌀이 점점 익어가고, 그렇지만 그 쌀이 익었다고 바로 먹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가장 중요한 뜸들이는 시간, 아내들에게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정말 너무 모든 것은 다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힘드시겠지만 지금 찐님도 가정회복 하셨잖아요. 처음에 안 될 줄 알아서 매년 남편 때려 죽긴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떠나서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간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회복을 하려는 의지가 활활 타니 변한 것 하나 없는 남편이 더 믿고 화가 나지만 참고 그러다가 폭발한 분노로 남편은 점점 더 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외도한 남편 뭐 그리 좋다고 아직도 기대하십니까? 예전의 부부관계로 계속되면 남편은 또 바람을 필 수도 있습니다. 세용지마, 전화위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부부 둘 사이의 대화법, 성장과정, 소통하는 법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시고 내가 먼저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남편이 아닌 아내 자신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